만들어주고 있는 핫피플의 이미지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이미지 전략가들의 톡톡 튀는 이미지 토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드리는 이미지 전략가 까발리의 허은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 전략가 까발리의 이정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인물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네, 윤석열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퍼스널 브랜딩 프로세스에 따라 윤석열 브랜드를 까발리면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어서요. 네. 또 지난주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검색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떤 퍼스널 브랜딩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단계는 퍼스널 브랜딩이 될 때는 아이덴티티. 어떻게 정체성이 구축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윤석열이라는 브랜드도 처음부터 그 구축을 상당히 잘해왔던 것 같아요. 네. 좀 고생했던 구수라는 구수 1, 2, 3, 4, 5, 6, 7, 8, 9 9번 만에 이제 사법시험을 통과했다는 얘기인데요. 그 이야기도 재미있고 그 뒤에 숨어있는 내용을 또 우리 이쌤이 확실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4학년 때 이제 1차 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번 만에 사법시험에 통과됐는데요. 재밌었던 게 그 9번 시험을 보는 중간중간에 뭐 여러 번 계속 시험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워낙 좋아서 그 이제 후배들의 그 사법시험 공부하는 거 과외 지도해 선생님. 준 과외 선생님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후배들은 합격을 계속 하는데 이분은 계속 5번, 6번, 7번 쭉 가니까 와.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 과외를 해줬던 후배는 합격을 하는데 조금 밀린 후에 합격을 하신 거죠. 미리미리 그 후배들 양성을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위에 선배로는 있지만 네. 결국은 자기 후배. 그렇죠. 와, 이렇게 인맥 관리가. 근데 검찰 내에서는 사실 그 사법연수원 기수가 굉장히 그 서열에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하게 기수로는 한참 미치지만 그 전에 이미 굉장히 이제 인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알고 있는. 그 윤석열이라는 브랜드는 자신의 정체성을 약간 좀 듬직한 형님다운 그런 이미지를 구축을 해 나가면서 누군가를 자꾸 도와주고 사람을 만들어가고 네. 도와주고 사람을 만들어가서 이렇게 싫은 소리 못하게 하는 네.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이 검찰 내에서는 이 기수 파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한편으로는 기수는 조금 좀 다를 수 있지만 연배가 워낙 나이로는 굉장히 있으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이미지를 갖기도 하고요. 또 워낙 말씀하신 대로 듬직한 큰형 이미지. 네, 검찰 내에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나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기본 프로세스에서는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좋고 나쁨이 있는 건 아니라 이 브랜드라는 인물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아이덴티티, 검찰의 뭐 검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했느냐에 대한 얘기니까요. 여러분들도 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나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할까를 고민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이미지 각인이죠. 브랜드가 되려면 각인이 돼야 되는데 이 인물이 확실히 이미지 각인을 시켜. 그 이미지 각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이었었던 하나의 문장이 떠오르는데요. 네, 저는 예측은 되는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그 강했어요. 말 한마디로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네, 근데 일이었지 저는 않았나 싶어요. 그냥 얘기를 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당당하게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굉장히 말할 수 낮은 있어요? 톤으로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니까 아마 그 느낌이 2배, 3배로 더 저희한테 다가온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국정원 댓글에서 댓글 그런 청문회 사건, 같은 곳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한 게 스토리텔링이 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엄청나게 언론 보도가 되잖아요. 네, 심지어- 이미지 각인이라는 건 그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인 단어를 듣게 돼요. 강직하다, 네. 청렴하다, 정직하다. 네, 정직하다, 정치적 중립을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희에게 이미지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일반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댓글원, 국정원 댓글 사건 그 이전에도 예전에도 노무현 정부 때에도 쉽게 말해서 현 정권에 조금 반하더라도 확실하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어왔잖아요. 그렇죠.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라디오스타 같은 데 나와서 한마디 이미지 각인 시키는 얘기를 쫙 하고 나면 그 파이터 같은 경우도 되게 싸울 땐 되게 잘 싸우다가
엉뚱한 모습, 막 사람들한테 맞는 모습 네. 보여주면서 저 사람 되게 엉뚱하다 했는데 뭔가 사람들한테 이미지 각인이 돼요. 네. 인간적이다라는 각인이 되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 윤석열 브랜드라는 인물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 각인이 되면서 네. 자신의 명성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 더 하나 더 강렬하게 그렇게 느껴졌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일 이후에 계속 지방으로 좌천 몇 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신을 밝히고 나서 어려움도 겪었다. 그 소신 밝힌 것 때문에 쫓겨났다? 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미지는 보이는 것만 믿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네.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스토리텔링화 하는 거지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다만 이 윤석열이라는 브랜드는 이런 식으로 청렴, 정직, 네, 강직. 네. 이런 이미지 각인을 시키는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성공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정체성도 있고 구축을 해서 그 다음에 네. 이미지 각인을 시켜서 명성도 얻게 됐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점점 이 사람을 영웅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럼 뭘 해야 돼요? 이제 자기 자신을 관리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관리에서 첫 번째 위기가 이제 온 거죠. 그렇죠. 저는 말씀하신 대로 강직 검사의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이분 청문회를 이틀 쭉 계속 지켜보면서 뭐 첫날에는 특별한 뭐 내용이 없어서 하고 이분이 저는 청문회장에서 모습도 굉장히 당당하시고, 사실 청문회장에 그래요. 가면 살짝 위축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 되게 공손하고. 예, 그래서 정말 역시 강직하신 분이라 어떤 곳에서도 쉽게 말해 우리가 꿀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그러니까 지금 소신을- 이쌤이 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미지 각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세뇌당했어요. 네. 이 사람은 약간 무례해도 강직해서 그래 네. 라고 생각하는 당당할 수 거예요. 있다라는 당당할 수 거죠. 있어 라고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도 본인의 소신을 밝힐 때 뭐 당연하지 이렇게 했는데 결정적인 건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두 번의 위증. 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니까 7, 8번, 9번을 계속 아니요 하는 네, 아니요. 장면까지 심지어 뭐 보여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난 아니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일반적인 해요. 국민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 용서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엄청난 이미지 각인을 네. 받았고 적폐청산을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사람은 저 인물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너무 본인이 이미지 각인시켰던 키워드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네. 거. 남들이 보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짓말 할 수도 있지. 그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왜냐면 이 브랜드는 정직, 강직. 예, 이러한 것으로 이미지 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지금의 거짓말들과 위증들이 불편한 겁니다. 네. 정말 총장이 돼서도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만약에 자기 사람은 잘 챙기, 우리는 그분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난 그 사람이 아닌데 네. 그럼 우리 잘못되는 거냐 그러니까 말이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대중들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올곧게 바르게 원칙에 맞게 그렇게 뭔가를 처리하실 거다라고 믿었는데 최근에 그 청문회에서 이제 밝혀진 대로라면은 과연 이 믿음이 맞을 것인가? 그 검찰총장이라는 뭐 그 자리도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브랜드로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곳에서 사실 이 상황은 위기이거든요. 네. 위기 관리를 저는 제대로 못한 부분이 앞으로 검찰총장이 됐을 때도 분명 본인에겐 불편한 어떠한 뭐 꼬투리 같은 것들이 될 수 네.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좋은데 이제 의심을 하게 되고 어쩌면 그쵸. 우리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윗분에게 진실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브랜드는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았으나 역시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나도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이제는 않을까. 그런 의심들을 한켠에 두고 그 브랜드를 그게 보게 될 참 수밖에 없는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마무리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도 정체성을 구축하고 어떻게 이미지 각인을 네. 시켜서 명성을 좀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그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면 관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네. 이번에는 이 위기 관리의 그래서 우리 시험대에 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프레임에서 지붕, 위기관리, 브랜드 매너에 약간의 시험이 시험대. 들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우리가 믿고 싶었던 그게 진짜 윤석열 브랜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